어때요? 정말 다른가요? 다르긴 다르더라고. 가격이? 가격이. 왜 편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배운 거를 벗어나질 못해. 직원들이 엄청 많이 바뀌어. 18개를 치과 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앤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들의 개인의 취향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 자리가 사실 메이킹된 이유가 모신 이제 게스트분들이랑 술 한잔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너네 이거 왜 써? 이거 뭐 써?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이거 콘텐츠로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가 성사가 된 거잖아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분 원장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나치과 네트워크에 계신 김주환 원장님, 조대현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나치과에서 진료 보고 있는 김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나치과 조대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다뤄볼 재료는 봉합사입니다. 다들 어떤 실 쓰세요? 사실 치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사실 많지 않죠. 솔직한 얘기로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치주 발치라든지 서지컬 발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랙실크 쓰고 있고요. 수술할 때는 나일론 5O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블랙실크랑 다필론 쓰고 가끔 녹는 실을 쓰고 있는데, 봉합사에 있어서 굵기가 꽤나 중요하다고 느낀 게 결국에는 이 텐션을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외과 교과서에는 구강 내는 포제로가 제일 얇은 거다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개원하고 처음에는 4O를 썼어요. 이게 아무래도 수처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댁에 가시고 나면 다음날 드레싱 오셨을 때 찔려서 불편하다. 맞아, 꺼끌거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편감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6-5도 썼었는데, 제가 조금 다루기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5-5를 쓴 지가 꽤 됐고, 가끔 가다 슈도 멀티플라멘트 실들이 좀 비싼 거, 예를 들면 해필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하고는 있어요. 전치부에 뭐 GBR이 좀 광범위하게 들어간다든지, VIP 오셨을 때, 영국 여왕 오셨을 때. 보통 그런 용도긴 한데 사실 루틴하게 쓰진 않고, 제가 그걸 이제 쟁여놓고 있었어요. 필요한 케이스라서 오늘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수술 담당 직원이 원장님 그거 없어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없어? 물어봤더니 저희 폐 원장님이 이거 원장님 안 쓰시니까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던 건데, 저희 폐 원장님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필론 5-0, 6-0 쓰고, 연조직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흡수성 봉합사 써서 렉스모노 6-0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다필론이 좀 땡기면 끊어지는 게 그게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제조 회사 측에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이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뭐 다른 데든 그런 말 없던데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났어요. 가끔 그럴 때 막 이건 정말 중요한 수초고 내가 정말 잘 꼬맸다 해서 딱 할 때 탁 뜯어지면 정말 절망적. 되게 곱게 표현하시네요. 절망적. 개빡친다 막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내가 힘 컨트롤 잘해서 쓰지 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6-0를 제일 얇은 걸로 썼는데, 최근에 이수영 원장님이 7-0를 즐겨 쓰신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써보자 해서 쓰는데 정말 이거 쓸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니들도 엄청 얇아가지고 정말 들어갈 때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한 번만에 니들 다 뭉개지고 이래서, 저도 진짜 약간 정말 고이 모셔뒀다가 원장님께서 우리 페이 뽑으면 페이가 알아서 쓰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6-0를 쓰다가 5-0로 바꾼 이유도, 사실 이게 장력이 조금만 걸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잘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봉합사의 굵기로 조금 해결하려고. 또 니들홀더랑 티슈 포셉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거 쓰세요? 저는 니들홀더를 카스트로비죠? 그거를 쓰다가 이게 오토클레이브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날도 많이 상하고 삐걱삐걱거리고, 이 돈 주고 이거를 또 사기는 너무 아까워서 엔도 할 때 우리 락킹되는 플라이어 있잖아요. 그걸 써봤거든요. 근데 그걸로 7-0, 6-0 잡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꼬기도 되게 편하고. 티슈 포셉은 혹시 쓰세요? 네, 전 티슈 포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스트레이트로 된 거를 쓰기는 쓰는데 커브드 된 거 한번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안티 티슈 포셉 출격. 이게 안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는 이제 티슈 포셉을 안 쓴 지가 꽤 됐는데, 군의관 때부터 안 쓰기 시작했으니까 8-9년 이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안 쓰게 된 계기는 없었어요. 제가 진료하던 환경에서 남수단 파병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한번 시키면
거의 한 6개월 있다가 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사항이 되게 많은 환경에서 제가 구강외과다 보니까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서 사랑니 발치를 엄청 많이 했는데 가니까 티슈 포셉이 너무 긴 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외과 수술요. 결국은 핀셋으로 진료하기 시작했죠. 의구 선배님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최대한 수술기구는 간략해야 좋다고 생각해서 핀셋으로만 진료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난 티슈 포셉을 안 쓴다. 그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처음엔 진짜 어색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되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티슈 포셉이 스트레이트 앵글로 해야 될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잘 안 돼요. 저도 전치부 할 때는 가끔 이제 티슈포셋 꺼내달라 그러는데 구치부 꼬맬 때는 이게 앵글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티슈포셋보다는 트위저를 꽉 쥐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레이드는 다 거의 다 15C로 통일되는 느낌? 저는 90% 정도는 15C만 쓰고요. 12번 블레이드를 가끔 쓸 때가 있는데 하악 서지컬 발치할 때 시야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 각도 자체가 휘어져 있는 게 플랩을 긋기가 편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말고는 대부분 다 15C로. 저는 12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끓는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네. 끝이 뾰족하니까. 네, 뾰족하니까 이렇게 약간 잡아 끄는 거라서 이게 어태치드 진지바에서는 잘 되는데 이제 뒤쪽에 이제 뮤코자 쪽은 이렇게 그냥 쭉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앵글드 블레이드 홀더라고 이렇게 돌리면은 앵글이 변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 샤프트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쓰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12번 대신에는 그렇게 꺾인 거를 쓰고요. 뼈이식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진짜 이거는 취향이 확고한 것 같아요. 해외 연자들 보면 90%를 자가골로 하고 이종골을 약간 뿌링클처럼 살짝 섞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 로컬 환경에서 막 자가골 최초에서 환자 이렇게 띵띵 부으면 그만큼 또 힘든 것도 없잖아요. 뼈는 다들 못 쓰세요? 동종골을 되게 좋아해서 큐오스만 쓰고 있거든요. 수련이 시절부터 제가 익숙했던 재료기도 하고 보통 이종골은 프로고 더그래프트 쓰고 있는데 저는 샌드위치 테크닉을 종종 하는데 그때 이제 바깥쪽 면에 이종골이 필요하다거나 발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점핑 갭이라고 해서 2mm 정도를 얘기하는데 2mm보다 안쪽이라도 가급적이면은 뼈를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통 이종골 쓰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고 더그래프트 위주로 해서 쓰고 있고 개원 초반에 합성고를 썼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었고 일단 안 녹는다고 하니까 네, 뭐 좋다고 하니까 이제 썼는데 뭐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고 나서 3년 만인가 이게 엄청 폭탄 맞아서 오셨고 플랩 열어보니까 파티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쓰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합성골은 안 쓰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샘플로 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이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섣불리 못 바꾸겠고 또 3, 4년 뒤에 결과가 또 모듈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콜라게네이티드는 써본 적 없어요? 모든 집약을 할 때 혼자 체열해가지고 그 스티키본 만들어서 써서 조작성이 엄청 편하고 굳이 뭐 그런 콜라겐 본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간혹가다 체열을 안 했는데 뭔가 갑자기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혼자 혈관을 못 잡는 이런 경우 위주로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레고그래프트를 엄청 좋아하는데 뭐 PRF에서 스티키본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컨투어를 딱 만들려면 기둥 같은 거를 좀 세워놓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레고그래프트를 약간 잘라가지고 기둥처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약간 파티클레이티드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돔처럼 만들어지면서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 콜라게네이티드는 사이너스 올릴 때도 그냥 파티클만 막 넣으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끝까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레고그래프트 같이 콜라게네이티드를 저 끝에다가 일단 제일 먼 데다가 딱 넣어놓고 막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레이티드를 채워놓고 PRF하고 그렇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링 타입으로도 나왔다는데 써보셨어요? 링 타입은 샘플로 줘서 써봤는데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왜 링 타입이 편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것도 또 잘라 쓰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몰딩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뭔가 임플란트를 딱 꽂아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대부분은 링괄 쪽으로 몰아심기 때문에 U 타입으로 차라리 만들면 낫지 않을까. 처음 그 샘플도 이렇게 잘라서 넣게 되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픽스처를 넣으면 거기서도 고정이 나와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아니죠. 완전 그냥 퍼지는 거죠? 그 위에 힐링이 잡아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네. 뭐 아무래도 그 가운데 도넛 모양으로 홀이 있으니까 제조사에서 의도한 거는 편하게 픽스처 주변에다 꽂아 넣을 수 있겠다긴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라테라를 열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링을 사이너스 안에다 넣고 여기다 픽처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제 진짜? 네, 그런 테크닉을 저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딱 그 픽처 주변에가 돔 쉐입으로 되니까 그 링 타입으로 된 걸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럼 라테랄로 열어서 이걸 얹어 놓고 그냥 거기에 꽂는 거예요? 그 양궁인데? 그 말이 쉽지 그게. 바이오스는 정말 한 케이스 써봤는데 어때요? 정말 다른가요? 다르긴 다르더라고. 가격이? 가격이. 근데 확실히 엑스레이 상황에서 보이는 것도 그렇고 CT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고라되는 것도 그렇고 이종고를 썼을 때 저는 100을 넣으면은 많이 살아남으면 80, 보통은 60에서 한 50 정도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바이오스는 쓰면 한 8, 90% 정도까지는 고라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확실히 필러 목적으로 넣을 거야 라고 해도 몇몇 케이스에서는 필러가 아니라 정말 고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정말 뭐가 다른 거지? 라고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왜요? 근데? 이게 사실 개원가에 쓰기 힘든 재료니까. PPL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보고 계시다면 여기에 딱 가이스트리 딱 붙여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멤브레인이야말로 이제 원장님들의 그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거를 쓰세요? 거의 대부분 흡수성 멤브레인, 콜라겐 멤브레인만 쓰고 있고요. 제품 이름이 뭘까요? 지금은 바이오 커버. 바코가 좀 뻣뻣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너무 흐물흐물한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수화가 된 상태에서도 탄력이 있는 걸 좋아해서 프루고 걸 쓰다가 오스템에서 오스mem이라는 걸 썼었어요. 오스템이 타입이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소프트는 너무 무르고 하드는 또 너무 저한테 잔다는 중간이 거여서 없었구나. 바꿨다가 바이오컵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이오 커버 저도 좋아해요. 일반적인 때는 딴 거를 쓰는데 볼륨 유지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되고 6개월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를 쓰고 있어요. 저 멤브레인 세 종류를 쓰는데 흡수성은 덴티움에서 나온 콜라겐 멤브레인, 너무 낭창낭창한 멤브레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빳빳해서 저는 좋고, 그리고 동종진피 메가덤이라는 제품 쓰고 있는데 두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얇은 거, 뭐 중간 거, 제일 두꺼운 거 이렇게 할 수 있고, 보통 저는 그 두꺼운 거를 뭐 잇몸에 너무 좀 볼륨감이나 뭐 각하치은 이런 거 좀 부족할 때 좀 빵빵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컬 쪽에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고, 발직을 했는데 뭐 발치가 너무 커서 다 덮기가 힘든 경우, 그런 경우는 푼텍스라고 해서 그 DPTFE 멤브레인을 쓰고 한 6주 정도 있다가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연조직으로 2차 치유되는 거, 그거는 프로고 거 쓰고 있어요. 오프텍스라는 제품명이고. 저도 조대 원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동종진피 메가덤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메가덤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어태치드 진지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 CTG처럼 저는 쓰려고 이렇게 넣어보면 어태치드 진지바 자리가 두꺼워지기는 두꺼워지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어태치드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중간에,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무버블하진 않아. 그런 조직으로 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다른 멤브레인보다는 훨씬 친화적인, 그래서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놔도 자연스럽게 세컨더리 힐링이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CTG 용도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TG를 뭐 당연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CTG의 한 60-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랩 거상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엘리베이터는 그냥 다 노멀한 거 쓰시나요? 대부분 볼트 넘버 9 수련받았던 의국이 대부분 기본을 이걸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썼던 거라 그 배운 거를 벗어나질 못해. 전치부만 P24G 거상이 필요하거나 이 플랩 절대 찢어지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기가 작고 날카롭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P24G 13KT 이것도 조대원을 추천해줬어요. 그래요?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원래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듣는데 이건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백영재 원장님이 자기는 플랫 거상할 때 익스플로러도 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 플랩 열 때 저는 요새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어요. 익스플로러를? 네. 그게 말이 되나? 고수시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떠올라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인시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익스플로러로 긁어요.
일단 확실히 골막이 찢어지잖아요. 인시전 그은 쪽에서 한쪽으로 익스플로러를 딱 누르면 레이어가 쭉 보일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엘리베이션 하고 싶은 곳에다가 익스플로러를 꽂아요. 골막 하방이건 골막 상방이건. 그런 다음에 들어. 그러면 툭툭툭 하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섬세한 그런 엘리베이션이 필요할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건 각도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링괄 쪽에서 접근해야 될 때나 뭐 이럴 때 되게 좋아요. 조대현 원장님은 그러면은 아까 추천해주신 그거 쓰세요? 한쪽이 P24G가 있고 한쪽 끝에 이제 13KTG가 있는데 13KTG가 이렇게 이제 생겨서 플랩을 열 때 이렇게 당기는 힘으로 해야지만 약간 잘 열리는 상황에서 그걸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냥으로는 안 되는 플랩들도 좀 잘 열리는 것 같고. 근데 병원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막 보통 이게 막 플랩 안 열리고 하는데 이제 다른 그런 페리오스테 엘리베이터가 이제 꺼내져 있어서 막 안 나오다 보면 저 막 이래, 그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원장님 좋아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직원들이 엄청 많이 바뀌어. 요즘 키트들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키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덴사버 엄청 좋아하고 그 사이너스 보통 올릴 때 크리스탈 할 때 라테랄 할 때도 드릴링은 결국 그걸로 하기도 하고 볼밀도가 너무 안 좋을 때 컴팩션 개념으로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정말 저는 좋아하는 키트예요. 네. 맞아요. 그거 딱 힐드리지에 엄청 좁은 아트로피된 그런 거에다가 쓰면은 드릴링한 거 주변으로 하얗게 골이 딱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답답해. 덴사버를 가지고 한창 이제 한국에 붐이 일었을 때 써봤는데 저는 사실은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뭐 크리스탈 할 때도 제가 쓰기엔 좀 답답한 게 있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 페이 원장님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선호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사이너스 크리스탈 할 때 뭐 쓰세요? 사실 이게 요즘 시대랑 안 맞는 일일 수 있는데 전 아직도 오스테오톰이랑 말렛으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스테오톰을 칠 때는 이제 RPM을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드릴로 한 다음에 저항감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오스테오톰으로 말레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의국에서 오스테오톰 하는 걸 많이 봐서 우리가 덴샤버로 한 20분 동안 조지고 있을 거를 오스테오톰은 한 5분 만에 빵 올리고, 그리고 덴샤버도 약간의 오스테오톰 느낌이 있어요. 끝에 가면 얘가 탕탕탕탕 치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 덴사버 쓸 때 그 마지막에 타다다 코티컬 갔을 때 이 느낌이 나면 거의 다 왔다. 환자분 거의 다 왔어요? 이 소리가 좋은 소리예요.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쯤 소리 나면 이제 거의 다 왔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레팅을 하면 망치로 두드려서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사이너스 바닥이 스티커분이 너무 단단하신 분들은 실제로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났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걸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선호하는 키트는 임플란트 제거 키트 중에 맥가이버. 아직까지 저는 맥가이버로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EFR 키트나 네오 키트나 이런 거는 사실 위에를 잡아주는 방식이라서 위에가 찢어져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맥가이버는 안에서부터 이제 쫙 조여가지고 빼는 거다 보니까 지난번에 7mm짜리 익스터널을 뺀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정말 가능해 하는데 환자 턱과 함께 돌아가면서 뺐어. 저는 EFR 키트, ESR 키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사실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EFR 키트는 안 쓴 지 꽤 됐고 트랩핀버로 제거하거든요. ESR 키트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쓸 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스크류 제거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 뭐 어벗 헥사가 부러진 게 픽처 안에 있다. 이거는 저는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키트로는 못 빼고 거의 다 초음파로 뺐던 것 같아요. 완전 그 맥가이버 키트로 하악도 잘 빼세요? 아까 말했던 하악 7mm짜리 그게 하악 근데 익스터널. 그걸 진짜 이걸로만 빼요? 저는 보통 막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트랩파인버를 위에를 좀 따고 그다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맥가이버를 믿어야 까지 돼. 이렇게 돌려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을 그냥 같이 돌린다는 느낌으로. 그럼 나와요? 진짜요? 픽스처 리무버에 있어서는 정말 결점이 없는 키트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